생각의 상자 피처입니다. 오늘은 집값의 비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수도권 집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60억대에 팔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집값이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이제 좀 징조는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6월 달에 이미 그 아크로 리브 파크의 34평형이 50억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7월 달에는 이게 5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아크로 리브 파크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원베일리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0억을 또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뭐 압구정이라든지 이제 대치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반포동에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강남 3구 해서 강남하고 이제 서초 뭐 이제 저기 송파 이제 요쪽하고 용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들이 한강을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다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투기 지역 다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규제 지역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마용성 중에서 또 용산 가운데 있는 마포하고 이제 또 뭐 성동구하고 이런 지역들이 또 이제 오르면서 지금 가격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규제 지역인데도 새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2021년, 2022년도에 다 집값이 한 20, 30%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강남은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집값이 강남은 안 떨어지는구나. 역시 강남 불패다. 네, 강남 불패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됐고 가격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이때 가격이 부동산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떨어졌던 주식이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계속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역시 재건축 수요의 기준금리 인하, 뭐 풍부한 유동성까지 다 겹쳤다는 분석인데 서울 말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나는 데가 경기도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좀 인구가 적으니까 빼고 경기권 부동산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강북 지역 뭐 노도강까지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서울 전체 통계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는 뭐 한 4월 이때서부터 이제 전체 통계에서는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노도강 지역까지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강남 상구 밑에 이제 딸려 있는 뭐 이제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강남 베이스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거의 마용성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오르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있는 뭐 수원, 용인, 뭐 이제 이러한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RT가 다니는 쪽. SRT 노선이 강세다. 네네. 그게 이제 뭐 강남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분당으로 해서 평택까지 동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이제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쪽 동탄까지가 지금 가격이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 이게 또 보면은 SRT도 다니지만 또 이제 수서하고 이 동탄에 이제 요번에 그 이제 GTX-A 이 이제 구역이 이제 일부 수도권 구간이, 광역철도 그게 이제 개통이 3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한 이제 호재를 따라서 동탄까지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지역 외에는 지금 뭐 부산도 뭐 마찬가지다시피 대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방은 뭐 거의 다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수도권과 달리 부산, 뭐 대구 이런 비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수도권과 격차가 상당한데 이 격차가 언제쯤 좁혀질 것인지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이기는 뭐 사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부산하고 서울의 이제 가격에 대한 이 갭만 하더라도 과거 뭐 한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이래 났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는 부산 평균 가격, 서울 평균 가격, 이게 계속적으로 거의 3배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지내왔거든요. 부산이 이제 그러면은 부산 옆에 있는 뭐 울산, 경남, 뭐 이제 이러한 지역들은 또 부산하고의 이제 가격 격차를 유지하면서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지내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3배 정도 차이가 나다가 한 2배 정도로 이제 좁혀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17년 뭐 2018년 이제 요 정도 되는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입장에서는 부산이 이래 비싼데 서울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되면서 또 서울이 또 오르고. 그러면 서울하고 또 부산하고 또 가격이 이렇게 지방이 벌어지면은 지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서울을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어려울 것이다.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아마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상승한 건축비 때문일 텐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오른 건축비만큼 집값이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그 수요 그 반대로 지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으로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비수도권의 신축 말고 구축만 따로 집값을 한번 봤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제 분양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분양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지금 구축이 회복이 되는 거하고는 좀 시장이 좀 전혀 별개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다. 네네,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끌어올리지를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구축이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돼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뭐 한 90% 정도까지 이제 구축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구축에서 다시 이제 신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이 수도권 개발 정책이 안정돼 가던 수도권 집값을 꿈틀대게 했다는 사실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단지 개발을 발표하면서 1차적으로 부동산 심리를 좀 자극을 했고 또 원래 3개였던 수도권 급행철도 노선을 6개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구제 완화도 발표를 했어요.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수도권 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을 더 띄운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에 대통령이 취임이 됐는데 제가 그때 뭐 기억이 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택에 대한 이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작용이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본격적인 취임이 하기 이전부터 해서 뭐 양도세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이제 출발을 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부동산을 사실상 뭐 대놓고 부양을 하려고 했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부양 정부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현 정부에서는 계속 주택 시장을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요.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가 2022년 5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받은 기대와는 또 이제 다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가 주택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해서 내수 경기를 또 부양을 시켜야 될 불가피한 또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정책, 그 금융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됐죠. 그 정부가 고금리 고통을 덜어주겠다면서 기준금리, 특히 이제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 금융 상품을 대규모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폭증을 했고 올해 4월, 5월, 6월만 하더라도 금융권 주택 대출 중에서 무려 60%가 정책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니까 이 정책 금융 상품을 또 규제에 들어갔어요. 한편에서는 정책이 너무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의 초대형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저리대출이라는 휘발성 높은 연료까지 가세를 하면서 주택 가격에 불이 붙였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이 단기간에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떨어진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는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야지만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좀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취득세 완화라든지 뭐 노후계획도시 이런 부분들이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대출 완화 네. 형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보금자리 이제 특례 대출 이제 이러한 이제 대출이 나와 가지고 또 그게 또 이제 지난해에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빨리 이제 자금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 10개월 동안에는 거의 전국이 좀 가격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또 이 대출 완화를 안 했던 그 시기에는 또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대출을 한 것이 바로 올해 1월 말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를 이제 또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값 하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사기 네. 부분입니다. 우리 그 특히 젊은 층들 위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 전세 사기가 집중됐던 것들이 대부분 빌라라서 네. 젊은 친구들이 빌라보다는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네. 자연히 아파트 가격도 전세든 매매든 상승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이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한 5월 이후부터 매매 거래량에서는 이제 빌라, 뭐 다세대 이러한 주택보다는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뭐 1,000만 인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하고 비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한 6대4 정도가 됩니다. 많을 때는 이제 5대5 정도까지가 될 정도로 서울에는 이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러한 주택에 사실 매매 거래가 많습니다. 네. 인구가 많고 아파트는 작으니까요. 그러는데 뭐 부산이라든지 지방들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한 10% 그렇죠.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서울 집값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건데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상경을 하죠.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네. 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논리인데
그렇다면은 이 서울 과밀 현상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 자체가 서울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인구들이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GTX A 노선 이런 게 평택까지도 뭐 내려가고 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출퇴근을 이제 뭐 조건을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편하게 하려고 철도를 놨는데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이게 이제 반복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놓고는 좀 이야기는 하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올라가는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끊기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때는 지방이 아예 이제 다 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더 이상 출산도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나 뭐 취업생들이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수도권의 이제 과밀 현상이 완화가 이제 되는 시점이 오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뭐 60%, 70%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 경제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집값 문제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텐데 그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서울 경기권의 집값이 오르니까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추가로 8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도권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집이 부족하니 또 새로 짓고 그러면 지방 청년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 집값은 또 오르고 반대로 지역은 소멸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소멸이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이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영원히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뭐 이제 4, 50억이나 되는 이런 아파트들을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올라가서 이제 사준다. 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러한 패턴이라도 지속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지방의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울산, 경남에 이제 이 또 동남권에 대한 이제 경제 벨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예전 이제 과거 형태의 이제 제조업 기반의 이제 산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취업자들과 이제 인원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방이 성장을 해야지만 또 이제 수도권이 있는 거고 또 서울의 강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그 개발 정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거,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려 또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좀 올라가는 이 악순환이 지금 뭐 수십 년째 지금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아까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처럼 계속 대책을 해놓고 있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또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우리 그 실수요자들이든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집값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값은 오를 것이고 지금 사놓는 게 더 싼 거 아니냐. 이런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확산이 되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하더라도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 정부에는 이 공급의 이제 중심을 이제 어디서 갖고 가느냐면 민간 이제 건설 회사에서 공급의 주도권을 이제 가지고 그렇죠. 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 건설 회사들이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이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급을 할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제때 충분한 물량이 공급이 되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집값을 잡는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집값은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낫다. 이런 네. 심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초반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집값이 점진적으로 특히 수도권을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죠. 요번에 9월 달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서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9월, 10월, 11월, 12월 달 하반기에 집을 사려고 대기했던 예정자들이 지금 8월, 7월 달, 8월 달 이때 이제 좀 앞당겨서 집을 좀 많이 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그 주택담보대출 전가율도 보면은 8월 달에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8월 달에. 그렇게 되면은 8월 달에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건을 이제 넘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9월 달이 되면 9월, 10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거래가 될 매매 거래량들이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뭐 6,000건, 7,000건까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앞두고 네.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많이 늘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르면 다주택을 소유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똘똘한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기분이 좋으실 텐데 네. 미래 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은 사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결혼도 미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미루면 출생률은 또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집값을 마냥 잡자니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또 이런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집값을 미래 세대도 좀 만족할 만큼 집값을 좀 안정시킬 만한 그런 정책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형태의 이제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지역에 많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회초년생들이 이러한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뭐 이제 4년, 5년 주거를 하다가 나오면은 또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인 상황이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징검다리 역할로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도움을 주는 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이제 좀 그래도 가격대가 좀 이제 낮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뭐 역세권에 이렇게 이제 그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즉시에 좀 많이 공급을 할 필요가 어쨌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공급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데 대한민국이 참 재미있습니다. 서울을 위주로 한 수도권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부산부터 나머지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고 부산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빈집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바로 수도권을 제외하면은 다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런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집값 문제는 영원히 좀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방이 서울만큼 잘 먹고 잘 살면 굳이 청년들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좀 암울한 통계들이 많죠. 최근 1인당 지역 총소득이
서울은 한 6,300만 원 되었는데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3,400만 원 정도였고 이런 청년들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고 자연히 집값은 또 오릅니다. 여기에 이제 투기 수요까지 겹치면 집값은 더 치솟을 테고 청년들은 더 절망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좀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결코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격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고 특히 기성세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각의 상자 피처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